네, 안녕하세요. 흥관장입니다. 오늘은 퀴즈 주이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1월 달에 미국에 갔다 오면서 퀴즈 수업을 보고 왔고요.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기존에 그레이시 주이스 지도자로서 교육을 받고 그레이시 주이스의 스타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해너 그레이시가 수업하는 거를 보고서는 정말 많은 충격과 그리고 많은 부분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그레이시 주이스 지도자라면 배우는 그런 다양한 이론적인 부분에 나와 있긴 하지만 모든 게 이론적으로만 돌아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상황에 닥쳤을 때 해너 그레이시가 어떻게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지도를 하는지를 진짜 눈으로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그레이시 주이스에서는 아이들을 지도할 때 학교폭력 예방에 포커스를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그 폭력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그 폭력을 방어할지,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먼저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 기술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폭력 상황까지 가지 않는 방법들을 많이 배우고 폭력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아이들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말하는 부분도 다 교육을 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내에서의 생활, 결국에는 사회생활이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소외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이익들을 놓치게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진행할 때는 내가 그냥 선택적으로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뭐가 문제냐면 반이 배정이 된다면 반 친구들과 좋든 싫든 같이 1년을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안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잘 지내지 못한다면 심한 경우에는 왕따까지 당할 수가 있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학년에 올라가서도 결국에는 같은 친구들이 같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다른 새로운 친구들을 같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왕따시키게 된다면 새로운 친구들도 같이 참여해서 왕따를 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왕따를 시키는 가해자가 분명 잘못한 부분이고 당연히 100% 잘못했지만 그 전에 아이가 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성을 잘 길러준다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레이시 주이스 아카데미에서는 함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시 주이스를 수업하면서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거를 보면서 가장 많이 놀란 부분은 뭐냐면 절대로 강압적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뭐 아이들에게 윽박을 지른다든지 뭐 소리를 친다든지 강압적으로 뭔가를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수업을 진행하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기도 하고요. 저도 처음에 그레이시로 오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의아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레이시로 오기 전에도 이미 몇 년 동안 초등부 학생들을 지도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아이들이 모두 다 말을 잘 이렇게 듣지 않는단 말이죠. 말을 잘 안 듣는 친구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상만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전혀 강압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모두 다 컨트롤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시 주이스를 오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이 생각이 바뀐 거를 다른 부분으로 예시를 들어준다면 우리가 애견 훈련사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강영우 훈련사님을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피플테리어라는 견종을 기르고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결코 키우기가 쉽지 않은 견종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뭐 크기도 굉장히 크고 힘도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피플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난폭하고 공격성이 많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산책을 나가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피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런 견종을 키우냐고 욕을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피플테리어라는 견종을 너무나 키우고 싶고 데리고 올 때 내가 과연 이 친구를 10몇 년 동안 10년이 넘게 어떻게 잘 키울 수가 있을까라는 거를 많이 고민을 했고 당연스럽게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공부하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예전에 강사모라는 카페가 있는데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카페 들어갔다가 강영우 훈련사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습니다. 아는 애견인들 사이에서만 조금 유명했고 지금처럼 방송을 엄청 타서 전국구로 엄청나게 그렇게 막 유명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때 더 강영 훈련사님이랑 더 이렇게 좀 많이 접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뭐 세미나도 따라다니고 워크숍을 막 따라다니면서 많이 막 질문도 하고 교육도 받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조금의 이제 친분이 그때는 조금 생겼었고, 그래서 이제 개인 연락처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피플테리어, 이제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오싱인데, 오싱을 데리고 오는 그 당일 날에도 제가 강영 훈련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 친구를 이제 데리러 갈 거다. 어떻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조언을 받고, 또 집으로 데려왔을 때도 이 친구가 어떻게 잘 적응을 해 나갈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상담을 받고 조언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굉장히 아기 때 퍼피 때 데려왔기 때문에 사고를 굉장히 많이 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퍼피 그런 교육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강영호 훈련사님께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았고, 그때 이제 교육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오싱을 계속 잘 키워나갔고, 여태까지 다행스럽게 별다른 사고 없이 너무나 안전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오싱이 9살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큰 사고 없이 굉장히 잘 키우고 있습니다. 말도 굉장히 잘 듣고 굉장히 귀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교육을 받기 전에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는 강아지라는 그런 뭐 동물을 훈련시킨다고 했을 때, 만약에 앉아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엉덩이를 막 이렇게 눌러서 뭐 앉으면 뭐 간식을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걸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애견 학교라고 하는 부분이 강아지를 막 폭력적으로 막 때리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모두가 대부분의 뭐 유명하다고 하는 훈련사들, 그리고 유명한 그 애견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교육이 100% 되지는 않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인식을 깨준 사람이 이제 강영호 훈련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는 교육들, 절대로 강압적이지 않은 방법들이지만 굉장히 효과가 컸던 그런 방법들을 제가 배우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면 절대로 강압적이지 않고도 애견을 훈련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오싱한테 적용시키면서 절대로 강압적이지 않게 모든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화장실 훈련, 앉아, 뭐 엎드려, 뭐 손 이런 교육도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게, 강압적이지 않게 교육을 잘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레이시를 알고 나서 그레이시 주짓수의 그런 지도 방법을 배우고 나서는 학생들에게 막 윽박을 지른다든지 막 소리를 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뭐 전혀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느 순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뭐 장난을 치다 보면은 굉장히 막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정말로 그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저도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목소리가 좀 커지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를 빼고는 이제 지도를 할 때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고 굉장히 아이들과 이제 유대관계를 잘 쌓으면서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그레이시 주짓수를 하기 전에 플로우짐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을 때는 제가 그때는 교육 방법들이나 이런 걸 알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막 여러 퀴즈 수업을 하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막 배우려고 했어요. 배웠는데 실제로 제가 우리나라에서 퀴즈 주짓수로 굉장히 좀 잘 뭐 아이들을 많이 모집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여러 관장님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맞는 교육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막 100명, 200명 막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어머님들이 막 들어오기 위해서 막 줄 서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는 막 그런 교육법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워서 그대로 이제 시행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들은 결국에는 굉장히 군대식으로 맞춰져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았지만 지나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육법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아이들과 유대관계가 쌓인다면 그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막 욕을 하든 막 쌍욕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전혀 상관이 없다. 아이들과 유대관계가 쌓여 있다면 뭐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다른 관장님들에게 교육을 하는 분도 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관장님과 그 체육관은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장님께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그 관장님이 소리 지르는 거, 화내는 거, 쌍욕하는 거를 다 들으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단순하다는 그런 이유 하나로 잘해줄 때는 엄청 잘해주고, 그 다음에 욕할 때는 막 욕하고 막 이러면서 본인은 뭐 이 채찍과 당근을 잘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는 결국 트라우마로 남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좋은 교육법인가 라는 거를 제가 그레이시 와서 다시 한번 너무나 많이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제가 화가 났던 예전에 일화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한참 제가 아이들을 시합을 내보내고 이제 세컨을 많이 보러 갔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막 세컨을 보고 있는데 한쪽에서 어떤 관장님이 아이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욕하면서 세컨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진짜 막 조그만 막 초등학생 막 2, 3학년 되는 아이들인데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세컨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저는 꼴불견이었고 너무나 보면서도 굉장히 좀 인상이 찌푸려졌는데 굉장히 좀 놀라운 건 뭐였냐면, 끝나고 나서 어쨌든 아이들 시합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많이 따라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 옆에서 아무런 그냥 제재도 하지 않고 보고 계시다가 끝나고 나서 심지어 그 관장님한테 관장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그 관장님이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신뢰를 얻고 계시더라고요. 본인 자녀에게 막 그렇게 쌍욕하면서 세컨을 보는데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어느 정도 그렇게 신뢰를 쌓았는지 정말 좀 신기한데, 제가 어쨌든 그게 너무 좀 어쨌든 저는 너무 기분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체육관인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하냐. 그래서 그때 팀을 봤다가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블로그를 들어갔는데, 블로그를 들어가고 나서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때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이들 퀴즈를 좀 전문으로 하는 체육관이다 보니까 시합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만큼 입상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금메달 몇 명, 은메달 몇 명, 동메달 몇 명, 그리고 꽝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와, 그걸 보고 제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자, 입상을 못하면 꽝이라뇨. 아이들에게 진짜 아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자, 그 시합장에 가서 떨리는 그 긴장감으로 매트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팀을 위해서 팀 패치를 달고 싸우는데 입상을 못했다고 아이들한테 꽝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 관장님의 인성이 과연 어디 정도까지인지를 진짜 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일단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놓고 뭐 진짜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세컨을 본 것 자체도 일단은 뭐 인성 자체가 그렇게 좋은 관장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블로그에 홍보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블로그는 대부분. 근데 거기다가 아이들이 입상을 못했다고 꽝이라고 써놓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런 일화들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겪고 나니까 오히려 더 그레이시 주짓수로 왔을 때 해너 그레이시가 지도하는 부분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간단한 예시 몇 가지를 이제 들어드리면,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뭐 기술 연습을 시켰는데 막 대부분 잘하는 친구들은 막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뭐 한두 번 막 할까 말까 하고 막 장난치고 막 산만하게 막 돌아다니고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크게 제지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지도자가 직접 가서 이 친구들을 받아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도자도 스트레스가 적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아이들은 친구들이랑 같이 파트너를 해서 기술 수업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인 어른이 파트너를 해주면서 같이 몸으로 놀아주고 기술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놀이거리예요. 굉장히 재밌는 즐거운 그런 놀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도자가 직접 받아주는데, 대부분 그러면 그래요. 지도자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막 일일이 다 받아주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아이들을 너무 시합 기준에 맞춰서 그래요. 뭐냐면 아이들을 너무 당장 잘하게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10번, 20번 너는 무조건 반복해야 돼. 반복해서 잘하게끔 계속 연습해야 돼. 약간 이렇게
강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10개를 안 하면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기술을 재밌게 한 번씩 해보고 그 기술을 우리가 한 번씩 느껴보고 이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친구한테는 일단 당장에는 너무 좋은 시작인 거예요. 그러고 계속 운동을 다니다 보면 어차피 계속 반복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이 친구들은 점점점 그 재미를 붙이고 점점 잘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봐서 되게 많이 느꼈고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어쨌든 뭐 저희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더 반복을 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다시 정렬시켰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5번 연습했다. 손 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5번 한 친구들은 손 들겠죠. 6번 했다. 6번 손, 와, 막 칭찬, 6번이나 했어. 칭찬해주는 거예요. 7번이나 했어. 이제 막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아이들이, 많이 했을 때, 내가 반복을 많이 하면, 관장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칭찬을 해주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끔,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도 막 옆에서, 너 너무 대단해, 너무 멋져.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또 이제 기술을 연습시키면 아이들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본인들이 더 많은 거를 이제 손들고 싶어서 더 많이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적용을 시켜봤는데 아이들이 그걸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되게 컸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기술 연습시키고 다시 정렬시켜서 하면은 자기가 더 많이 했다 열정적으로 막 손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레이시 지수의 지도 그런 방법에 좀 예시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내 파트너가 만약에 좀 잘 받아주지 않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렬시켰을 때 오늘 내 파트너가 최고의 파트너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부분 손을 드는 친구도 있고 안 드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친구랑 파트너를 했는데 내 파트너가 손을 안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는 내가 더 좋은 파트너가 돼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손을 들었을 때 칭찬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강압적이지 않고도 아이들이 충분히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테크닉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레이시 지도자들은 배워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의 다른 체육관들과 그리고 그레이시 주짓수의 스타일과 아이들의 정서상 어떤 부분이 교육적으로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몇몇 체육관들은 홍보를 할 때 심지어 아이들 인성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써놓고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성이요? 그렇게 교육해서 아이들 인성이 과연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유치원 때 쿵우를 다녔고요. 그리고 4학년 때 검도를 다녔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30년도 더 전의 일인데 그때 관장님이 저한테 했던 그런 좀 임팩트가 있는 말들과 행동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유치원 때 저한테 했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제가 4학년 때 저한테 했던 말이나 행동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때 했던 말들과 행동을 지금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건 제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비슷한 상황이 발현됐을 때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거나 겁을 먹거나 되게 자신감이 없어진다라고 했으면 그 부분들이 분명히 저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무의식에 각인이 됐기 때문에요. 아이들은 나중에 컸을 때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이 아이들에게 윽박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다면 말들과 행동이 아이들 뇌리에 무의식에 박혀버릴 거예요. 각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무의식에 남게 되고 나중에 이 아이가 컸을 때 비슷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 때문에 몸이 이제 반응을 할 겁니다. 막 겁을 낸다든지 막 위축된다든지 자신감이 사라진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근데 본인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죠. 왜냐면 나의 의식은 지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무의식에 너무 오랜 시간 박혀있던 그 무의식이 나를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니까요. 그때 가서 고치려고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를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딱
상황이 일어났을 때 엄청 크게 반응하는 것만이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큰 소리가 났을 때 우영우가 막 이제 몸을 떨고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트라우마지만 그것만이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짜 미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다 트라우마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들한테서 영향을 받은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신경 써야 되고, 어른들이 먼저 그런 부분을 다 알고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도자도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지도자도 이제 실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도 발생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인지해서 다시 고칠 수가 있지만 모르고 있다면 아예 고치질 못하겠죠. 그러면 그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올바른 지도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를 했지만 아직 저도 완벽하게 지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해너 그레이 씨의 그런 지도 방식과 그런 노하우를 제가 완벽하게 익히고 지도를 하기 위해서 저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거고요. 아이들이 저로 인해서 주짓수가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운동이라는 거를 느끼고, 그리고 아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아이들을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